중요한 것은 윤석열 변호인단의 무죄 프로젝트가 백대연으로 인해서 탄탄에 무너졌다. 이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백대연이는 이 과정, 법리적인 과정은 정확했습니다. 매우 감탄스러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직권남용죄가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가 본죄로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그리고 관련 범죄로 내란 수개로 수사하면서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용산이 서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 관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7, 8년 정도 선택해야 되는데 일부러 5년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초범이라고 그랬어요. 내란죄, 지금 내란의 연속 과정인데 내란죄에서 초범을 운운한다? 그러면 재범도 전제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지금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5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박세연의 법 왜곡, 그리고 검찰에게 왜 이제는 수사를 완전히 박탈시켜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대역죄, 내란이라고 하는 대역죄까지도 자기 편이면 장난치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 바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2월 17일 날 선고할 때 무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사병화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왜 얼굴이 시뻘개졌느냐? 예. 이 재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도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윤석열의 목적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가 저질렀던 그 범죄의 사실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가 생방송으로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한다고 불법 계엄 선포했고, 네. 그다음에 포고령도 지 지시를 받아가지고 박한수가 선포했고, 그 뒤에 이어진 모든 자료들이 막 녹취로 남아있고, 막 증언으로 남아있고, 메모도 있고 막 있잖아. 이런 증거 자료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이런 모든 짓을 내가 했지만 나는 내란을 저지른 건 아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게 안 돼.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이 재판은 그 자체로 무효다.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예. 애초에 기소를 할 권한이 없는 애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강제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가짜 재판이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공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뭐 불법적인 그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불법 구금을 한 다음에 불법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 자체가 무효다라고 나오는 수 외에는 윤석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체포당한 그날부터 윤석열이 계속 해왔던 일은 뭐냐? 공소 기각을 위한 네. 이 재판이 무효라는 걸 위한 주장뿐입니다. 네, 상을 높이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이번 재판은 형량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소 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만 따졌는데 예. 원래 같으면 이 재판의 재판장이 네. 그걸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애초에 제기된 문제만 얘가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요것만 따져도 될 텐데 오늘 선고를 통해서 그 공소 기각과 관련된 모든 걸 다 깨버렸습니다. 결 패거리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내란 그 세력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 공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네. 원천 차단되는 결과다. 형량이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법적 논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마 다른 재판부들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아마 백대원 부장판사가 이거 생방송 결정을 한 것도 네. 요 내용을 읽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아. 그냥 형량만 얘기하면 또 뉴스에는 딱 개욕 먹으니까. 5년만 나갈 거 아니야. 아.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부분 이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내란 우두머리 재판만큼 형량이 무거운 게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그 사건. 예. 이거 일반 이적죄입니다. 여러분. 이적행위죠. 이적행위라는 거는 이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일종의 간첩행위. 네. 예,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거든요. 이거는 저기 처형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거 사형. 사형밖에 없지 않나? 이거 사형밖에 없어요.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5년으로 나오자 민주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의 큰 그림인 내란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걱정을 덜 수 있었는데요. 아쉬운 용두삼이 판결이었지만 판결문에 담긴 공소기각 논리가 박살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합동부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백대현 판결에 대해서 민주시민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판결이 향후 직위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백대현과 직위원 이 판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응을 항소심에서 민주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간략하게 글을 쓰고 영상을 지금 촬영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지난주에 지금 올해 연도 가장 군사건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의정부에서, 죄송합니다. 화요일은 서울에서, 수요일은 춘천법원에서, 목요일은 수원에서, 어제는 울산에서 직접 운전으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백대현 판결도 못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계환 스픽스 그분이 전화해 주셔서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수사를 할 때 특히 박세현 특수본이 2025년 1월 17일 날 내란 수계로 기소하기까지 윤석열 변호인의 머리통 속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권성동이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TV로 그 내용이 증거로 다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내용으로 다툴 수는 없고 결국은 현란한 법기술로 위법 수집 증거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그래서 내용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 무죄, 권성동, 강원도 카지노 사건. 그들이 이런 전략을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수사권 문제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박세현이 일부러 윤석열 수사를 도맡았습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관할 건 없습니다. 경찰에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원과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문제 제기했더니 이거를 마치 자기들이 그 요구에 수용하는 듯이 하면서 경찰에 보내야 될 것을 일부러 오동훈 공수처한테 보냈습니다. 이것도 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관할권이 있고 관련 범죄로 내란 수계 수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박세현이 2025년 1월 17일 날 공수처 직권남용죄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계로만 기소한 것. 이렇게 되면 그 수사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항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정당행위로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세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겁니다. 한패다. 그리고 이기현이가 2025년 3월 8일 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이때 슬쩍 흘렸던 것이 바로
공수처에 수사관할 건이 없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한 것이 직권남용이 기소가 빠졌기 때문에 내란으로는 수사관할 건이 없다. 이거를 부각시켰던 겁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한패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직위원은 그걸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속을 일이 아니고 시간으로 했고, 근데 시간도 틀렸죠. 체포, 실질심사 그 시간을 고의로 누락해버려서 시간으로 하더라도 적법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실무적으로 한패였죠. 그 사건만 일로 계산하는 것을 배제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다음부터 또 일로 계산했죠. 이들이 다 지금 뭐였냐면 일부러 박세현이가 수사 관할 건 없는 공수처 오동훈이한테 내란 수계로 국민들은 다 지금 내란 수계 여기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그걸로 기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숨겨서는 바로 본죄인 직권남용죄를 기소 누락시켜 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때 무슨 논리를 댔냐면 박세현이가 아직 대통령이지 않냐.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논리를 들이댔죠.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건 내란죄, 외환죄만 헌법 11조 1항의 법 앞에 평등의 예외다. 그런데 내란으로 기소가 되면 그 평등이 벗겨진다. 평등이 특권이 벗겨진다. 그럼 다시 평등으로 간다. 따라서 모든 죄를 다 기소할 수 있는 거다. 내란으로 기소할 수 있으면 내란 수계로 기소할 수 있으면 당연히 모든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맞는 말입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바로 그 변호인들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검찰총장 출신들은 파면을 막자 이거였습니다. 파면을 무조건 막고 그리고 형사에서는 직권남용을 빼고 그러면 파면이 안 되면 내란으로밖에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는 내란만 수사할 권한이 없고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런데 파면이 됐죠. 근데 그 과정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고했죠. 그 부분의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들이 계속 장난친 거예요. 윤석열 측이. 자기들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무죄 전략이 바로 그거였어요. 파면 안 시키고 그리고 내란으로 기소시켜서 국민들한테 마치 뭐가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에 권성동이처럼 죄는 있는데 증거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 만들 전략이었죠. 그런데 바로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파면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4월 4일 날 파면이 나왔으니 이제 너 박세현 직권남용 추가 기소해라 계속 주장했죠. 그런데 4월 5일부터 조은석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6월 18일까지 침묵했죠. 직무유기입니다.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도 6월 18일 날 바로 활동을 했으면 바로 이 문제점을 알았으면 이거 지금 내란 수계로만 기소해 놓으면 공수처의 수사가 몽땅 다 직권남용 기소 안 해놓으면 몽땅 다 위법이 되고 체포, 영장, 구속영장 다 위법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았으면 6월 18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직권남용 추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민기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민주시민이 계속 윽박을 가했죠. 그랬더니 7월 19일 날 드디어 직권남용 기소했죠. 그러면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등도 같이 기소한 거죠. 이런 내막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바로 백대연이는 이 과정, 법리적인 과정은 정확했습니다. 매우 감탄스러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직권남용죄가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가 본죄로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그리고 관련 범죄로 내란 수개로 수사하면서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용산이 서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 관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탕칼에 베어버렸죠. 이거는 지금 윤석열 뒤에는 저 썩어 빠진 검찰총장 출신들이 있어요. 이 검찰총장 출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 일제시대 잔재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이 나라의 국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과 연계돼 있어서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박대현이도. 그런데 그것을 한 칼에 베어버렸어요. 그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기현이도 바로 지기현이 지금 원래는 내란이든 반란이든 먼저 지기현 재판이 먼저 판결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25년 1월 17일 날 기소가 된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25년 7월 19일 날 기소가 된 건데 그런데 일부러 윤석열이 이런 거대한 무죄 프로젝트에 기해서 일부러 내란죄를 연기시켰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은 안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바로 그 논점으로 해서 가볍게 여기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 그래서 이 부분 정당하다를 받고 이 법리로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해줬을 때 그 법리를 그대로 확장해서 내란도 무죄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부분이 몽땅 다 무너진 거죠. 그 부분에서는 백대현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는 정의로웠는데 왜 형량이 5년이냐? 지금 그가 스스로 말한 그 법리에 따르면 그냥 정상적이라면 7년 내지 8년 정도는 선고를 해야 돼요. 지금 구형이 10년이잖아요.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7, 8년 정도 선택해야 되는데 일부러 5년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초범이라고 그랬어요. 내란죄, 지금 내란의 연속 과정인데 내란죄에서 초범을 운운한다? 그러면 재범도 전제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지금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5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기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속 취소해줬던 그러한 법리는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백대현이 때문에 이제는 쓸 수가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기징역 선택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항소심에 전담재판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과 함께 전담재판부 꾸려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석연치 않게 법원행정처장이 교체됐어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시민들이 백대현 판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일어나자마자 이 판결의 매우 긍정적인 측면, 그 1시간 동안 생방송, 일부러 생방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5년 할 거면 생방송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방송을 했어요. 생방송 중 과정에서는 전체의 90%는 민주시민들에게 나 이런 판사입니다라고 어필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과정도 정말 뛰어난 판사라고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10% 초범 5년 여기서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변호인단의 무죄 프로젝트가 백대연으로 인해서 탄칼에 무너졌다. 이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주시민들 백대현 판결, 특히 결과 부분 5년 선고에 매우 분노하고 계시는데, 백대현 재판 과정을 복귀, 다시 처음부터 돌려서 보면 시작, 그리고 진행, 결정적으로 판결 선고를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다는, 지금은 그 위험이 해소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 위험이 있을 때 18일 날, 1월 18일 날 구속 만기가 되는데 1월 16일 날 선고를 하겠다. 그리고 모든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했던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를, 결과를 5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백대현은 불명예 민주시민으로부터 구형이 10년이고, 일반적으로 그가 말한 법리 설시에 따르면 7년 내지 8년은 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생방송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중에 90%는 민주시민들이 듣고 있으면서 내심 환호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초범 5년,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자, 그 의미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백대현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제가 박세현 특수본이 처음 수사할 때부터 친윤 검사, 이 사건 자체가 친윤 군사 쿠데타이기 때문에 친윤 쿠데타입니다. 당연히 친윤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그때 가장 그들이 부릴 수 있는 법기술은 수사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수사권에 관한 변호인들의 그 무죄 프로젝트가 전말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말에 협조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내란 수괴로 기소한, 즉 막 전과 막 후가 다른 박세현이었다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박세현은 2025년 1월 17일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의 수사 관할권이 있는 그 본죄에 관련 범죄로 내란 수괴를 수사했고, 그리고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죄인 직권남용죄를 박세현이 1월 17일 날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의미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번 백대현 판결에서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식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 무죄 프로젝트를 일거에 제거해줬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박세현의 법 왜곡입니다. 박세현의 법 왜곡, 그리고 검찰에게 왜 이제는 수사를 완전히 박탈시켜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대역죄, 내란이라고 하는 대역죄까지도 자기 편이면 장난치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1월 17일 날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기소 누락해놓으니 3월 8일 날 바로 지기현이가 그걸 받아서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그때 논리가 바로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 바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2월 17일 날 선고할 때 무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세현의 계획은, 그리고 윤석열의 계획은 바로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에서 무너졌습니다. 박세현은 대통령이니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과 외환만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를 된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형식적 논리를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내란 수개로 기소하는 순간 헌법 84조는 이제 적용되면 안 된다. 이 특권은 적용되면 안 되고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있는 죄는 모두 기소할 수 있다. 직권남용도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헌법적 상식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날 이제 대통령 파면을 시킨 이상은 이제는 박세현은 그 논리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 84조가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 추가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세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 18일, 4월 4일부터 6월 18일 조은석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그 어수선한 기간 동안 그냥 직권남용 기소를 뭉갰습니다. 여기서 바로 직무유기의 고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옷 벗고 도망간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이 땅의 식자들, 전문적 지식을 배웠다는 자들이 일제시대부터 각자 위신, 지 보신을 위한 그런 수법인 거죠. 이 박세현에 대한 단죄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검찰이 얼마나 영악하고 이 대한민국 역사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많은가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발한 거예요. 지금 무슨 BH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도망갔다는데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법 왜곡죄, 경찰도 마찬가지, 검찰도 마찬가지, 판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역행위도 법 왜곡하는,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책임이 없다. 이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세현의 사례는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줘야 된다. 경찰을 어떻게 믿냐? 대가리 속이에요, 대가리 속. 그런 인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식자들, 대가리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원래는 제가 이번 주말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박대현 판결의 의미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거보다도 검찰 보완 수사권이든지 하여튼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야 된다는 이거보다도 중요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없다. 그리고 법 왜곡죄를 박세현이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 의미를 민주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석의 발견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더욱더 이 박대현 판결로 인해서 당시 석동현이 경호처 내부에서는 영장 저지하면 안 된다를 뒤집었습니다. 교사범, 고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나경원, 김기현이 가서 방해했습니다. 방조범. 다 고발 대상입니다. 다 고발장 쓸 겁니다. 자, 3편에서는 그러면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박대현 판결의 5년이라는 그 선고 부분, 그럼 맨 마지막에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판결의 중요한 법리, 즉 1시간 중에
90% 정도의 민주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줬던 그 법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 네. 이 범죄자 놈의 생애 첫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 5년입니다. 자,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입니다. 자, 이자가 이제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체포 방해 혐의랑 관련된 거 이제 주로 이제 경호처 관련된 거를 묶어가지고 네. 오늘 첫 번째 재판을 받은 거예요. 네.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6개월 안에 1심을 내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1심 결과를 낸 거고. 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원래는 이게 재판이 빨리 안 끝났으면 네. 윤석열의 구속영장 만료 시한하고 거의 겹칩니다. 네. 원래 1월 18일까지가 윤석열 구속영장 만료 시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대한 재판장한테 계속 주장했던 게 백대현. 너 6개월 안에 끝내서 어쨌든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 날짜를 맞춘 거예요. 네. 하지만 구형을 우리한테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 물론 이제 법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죠. 양형 기준, 심지어 이제 재판장도 마지막에 나는 양형 기준을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재판장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재판 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겁니까? 아니 양형 기준을 너 상세하게 사건이잖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양쪽에선 불만이 나올 텐데. 그렇지. 뭘 그 짓을 했나. 나도 내 양형 재판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수많은 재판을 받았지만 네.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친절한 재판장이 없었습니다. 넌 그냥 벌금 50만 원이야. 네. 그러고 끝났거든요. 심지어 그때 저한테 그 첫 판결 하셨던 분도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왜 재범이 있을 수 없는 내란범한테 그런 걸 봐줍니까? 아마 걸린 게 처음인 거지. 헬마우스 채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욕이 있는데 상대가 안 걸었을 이 뿐이지. 새끼 이거 운이 좋았구만. 이거 운이 좋은 놈이야. 완벽한 초범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니 50만 원 나왔을 때 다음으로 현금 뽑아가서 50만 원 그거 던져. 네가 납부해.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양형 이유를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초범 얘기를 아, 했는데 사실은 정말 너무 빡쳐요. 김규현 변호사 얘기 똑같이 할게요. 내란의 재범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 내란 아니지만 그렇지. 체포 방해긴 하지만.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예. 물론 이제 이 범죄로 치면 그러니까 체포 방해라는 혐의로 치면 재범의 가능성이 얘가 이제 사형을 면한다면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죠. 0%는 아니지. 근데 그 사실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이 사건은 내란의 연장선이고 저희가 그때 이제 한창 윤석열이 한남동 그 관저에 처박혀 있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토를 잠시 참전한 내란범이거든요. 네. 국토의 일부분을 자기 사병으로 에워싸서 일종의 그 개별 섬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행위를 벌인 게 저 방해 혐의의 어떤 본질이잖아요. 저희도 계속 얘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숙고가 된 이제 판결인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심지어는 들어오면 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내전을 그렇지. 획책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뭐 미사일 있다 이딴 소리 나오고. 네. 비싸일이다. 맞아요. 니들이 총 더 잘 쏘니까 들어오면 쏴. 이런 얘기를 했잖아. 대놓고. 그렇죠. 예. 네. 엄중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벌인 점을 참작한다. 아니 뭐 씨. 네, 오늘의 이제 그 발언이었고. 아 네. 그러면 뭐 재범은 야 저 새끼 저번에도 쏘라 그랬더니 이번에도 쏘라 그랬는 거야? 뭐 이래야 재범이 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뭐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이라고 원래. 하지만 우리보다 더 실망한 사람은 당사자겠죠. 감사합니다. 결국은 선고 끝나면 상기된 얼굴이 됩니다. 얼굴이 벌게졌습니다. 자, 윤석열 선고 끝나자 상기된 얼굴로 퇴정이고요. 방청객에선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윤호개인들이 쳐 울든지 말든지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래지는 첫 번째 판결입니다. 맞아요. 저도 재판을 당해봤지만 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분명히 욕을 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습니다. 혹시 내 욕은 착한 욕이 아니었을까? 아 판사가 혹시 이거 보니까 욕 먹을 만했네. 그렇죠. 이렇게 착한 욕은 뭐예요? 화이트 불씨 뭐예요? 뭐야? 화이트 라이도 아니고 뭐 화이트 불씨 뭐 요거 착한 욕은 뭐예요? 여러분들 재판 받아보십시오. 예. 재판 받는 동안에는 희망을 품어요. 판사가 나의 어떤 소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주고 왜냐면 저도 그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계속 봤단 말이에요. 네. 우리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희망입니다. 끄덕끄덕을 한 번만
번만 해도 될 텐데 네. 왜 우리 집 변호사는 한 번 말했는데 3번 끄덕끄덕하지? 그만큼 강하게 네. 우리의 변론에 긍정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 착한 욕설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마지막 순간에 무죄로 변심할 수도 있다. 어. 라고 헛된 욕망을 품게 됩니다. 예. 아, 히두도 정확하게 그 생각했다 그래요. 히두는 실제 2심에 무죄 나왔다가 뒤집혔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네. 2심 유죄 나왔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황징혁 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징역황. 징역형 집행유예. 예, 예. 여러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집행유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징역형인 징역형인 게 게 중요한 중요하죠. 겁니다. 맞아요. 네.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을 잠깐 미룬다예요. 징역형은 없었죠, 그래도. 없습니다. 선생님. 아. 저는 그 정도로 중범죄는 안 해요. 아, 예, 예, 예. 저는 예. 짜시럽게 욕 좀 하고 네네. 모욕 좀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네네. 그 요런- 벌금형이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범죄자들도 재판장에 가면 희망을 품거든요. 아. 윤석열도 네. 저기 앉아 있는 동안에 네. 희망을 품은 거야. 아, 희망을 품은 겁니다. 근데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 이는 인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네. 네 혼자 잘 살자고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다. 예. 황희두 이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황징혁 씨가 네, 예. 오늘 드디어 노무현재단 공식 대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혐오파원 근절을 위한 AI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시스템 두 축으로 갑니다. 정민철 TF 위원 중심으로 젊은 층 대응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오. 다수가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이런 진지한 글 쓴 내가 바보였다. 한참 쓰고 있는데 우리가 황징혁 얘기한 거죠. 황징혁 씨라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쓴 게 아까워서 보내실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대응은 잘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징역 간 사람이 당사자로서 참여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세콤의 예전에 대도 조세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털어보니까 어떻게 막으면 된다. 이거 사실상 화이트 해커 같은 거거든요. 오늘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 화이트 확인 아니고 화이트 어때? 화이트 황색 아니고 흰색. 예. 화이트. 화이트로서 활동을 할 거니까 저는 잘할 겁니다. 황화두군요. 이런 얘기. 맞아요. 자, 윤석열한테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런 어떤 준엄한 네. 사병화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왜 얼굴이 시뻘개졌느냐? 예. 이 재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도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윤석열의 목적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가 저질렀던 그 범죄의 사실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가 생방송으로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한다고 불법 계엄 선포했고 네. 그다음에 포고령도 지 지시를 받아가지고 박한수가 선포했고 그 뒤에 이어진 모든 자료들이 막 녹취로 남아있고 막 증언으로 남아있고 메모도 있고 막 있잖아. 이런 증거 자료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이런 모든 짓을 내가 했지만 나는 내란을 저지른 건 아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게 안 돼.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이 재판은 그 자체로 무효다.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예. 애초에 기소를 할 권한이 없는 애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강제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열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가짜 재판이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공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뭐 불법적인 그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불법 구금을 한 다음에 불법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 자체가 무효다라고 나오는 수 외에는 윤석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체포당한 그날부터 윤석열이 계속 해왔던 일은 뭐냐? 공소 기각을 위한 네. 이 재판이 무효라는 걸 위한 주장뿐입니다. 네, 상을 높이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이번 재판은 형량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소 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만 따졌는데 예. 원래 같으면 이 재판의 재판장이 네. 그걸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애초에 제기된 문제만 얘가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요것만 따져도 될 텐데 오늘 선고를 통해서 그 공소 기각과 관련된 모든 걸 다 깨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러면 오늘 5년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유의미했었던 걸 톱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요겁니다. 윤석열 계엄 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중 기소가 아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이중 기소가 아니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나는 이미 내란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거 사실 다 겹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여기다 껴넣어가지고 나를 기소를 했냐. 기소 무효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내란 그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그 혐의를 따지고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 제대로 안 열었다는 거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따지고 있잖아. 여기서 이걸 또 하는 게 어딨냐.
이중 재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네가 국무회의를 똑바로 안 열었던 거는 네가 재판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야. 네. 그 범죄는 따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확정했느냐? 그때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네. 심지어 비상계엄 같은 중차대한 일이었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들어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몇몇 그 국무위원들한테 연락도 안 했다. 이건 애초에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 의지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무회의 의결권 침해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공소 기각이 될 확률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 가장 중요하게 윤석열이 생각했던 거. 공수처라는 조직은 애초에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수사 자체가 무효다. 예.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없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효다. 그렇지. 예. 애초에 전부 무효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수사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야, 수사권 있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있었다는 걸 인정했는데 네. 얘네들이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 예. 재판의 결과를 통해 선고를 통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계속 탄핵 국면에서도 얘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니 원래 이거 서울중앙지법에 갖고 가야 되는데 서부지법으로 갖고 갔다.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 자체가 무효다. 네. 관할법원도 아닌데 왜 이상한 데 가서 영장을 받냐. 그래서 그때 받았던 수석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적법한 법원에서 안 받았으니까. 네. 그거를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깨버렸습니다. 자, 법원 서부지법이 발부한 관저 수색 영장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패거리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내란 그 세력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 공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네. 원천 차단되는 결과다. 형량이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법적 논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마 다른 재판부들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아마 백대원 부장판사가 이거 생방송 결정을 한 것도 네. 요 내용을 읽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그냥 형량만 얘기하면 또 뉴스에는 딱 개욕 먹으니까. 5년만 나갈 거 아니야.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네. 윤석열의 논리 내가 다 부셔줄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재판 앞으로 또 있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절반 깎아줄게 시원하게. 네. 그럼 내가 먼저 했으니까 프리미엄 좀 줘.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꼼수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서 야 오늘 재판 진행 잘한다. 선고가 거의 AI다. 네. 어떻게 저렇게 긴 선고문의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냐. 우리가 막 칭찬하고 있는데 네. 주문 징역 5년 나와. 이 씨발. 야 정말 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중간까지는 야 시원하게 한다. 네. 뭐 아닙니다. 판판이 깨는 게 있었어. 땅땅땅 하다가. 네. 아닙니다. 예. 뭐 어쨌든 유의미한 것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5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보다 더 낫게 돼서 우리가 더 걱정할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줄줄이 이제 재판 현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이제 보셔야 돼요. 예. 2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윤석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재판은 8개입니다. 아 많아요? 자, 첫 번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1.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에 되어 있는 검찰 구형이 사형이 됐죠. 2월 19일 1심 선고합니다. 지금 징역 10년 구형에 징역 5년 나온 거 오늘 있고요. 2020년 1월 10일 1차 공판이 끝난 거는 1월 19일에 2차 공판 있고 2월 3일에 1차 공판 준비기일도 있습니다. 2월 11일에 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월 21일에도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월 27일에도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고요.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이거 허위사실 공표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남아 있습니다.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예. 1월, 2월은 계속 윤석열의 달이에요. 예. 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만큼 형량이 무거운 게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그 사건. 예. 이거 일반 이적죄입니다. 여러분. 이적행위죠. 이적행위라는 거는 이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일종의 간첩행위. 네.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거든요. 이거는 저기 처형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거 사형. 사형밖에 없지 않나?
이거 사형밖에 없어요. 개박스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2개 재판만 해도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흥이에요. 여흥. 기분도 나쁜 김에 한 번 더 패자. 그런 쪽에 가까운. 그리고 이게 아다리가 맞으면 그 다음에 김건희를 잡아놓기 좋다. 이런 걸로 연결되거나 네. 요게 잘 맞아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잡아놓기 좋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연결 재판들입니다. 계속 저 새끼 멘탈 무너뜨리다 보면 그렇죠. 언젠가 나옵니다. 김건희가 시켰어요. 그러면 김건희도 공개 재판 요구하겠죠. 나도 할 말 있다. 나도 할 말 이게 있다. 술만 먹으면 드론 날린다 이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였다. 심지어 엊그저께 그 중앙일보에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 포시즌 예, 때문에 예. 김건희랑 그 부부싸움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예. 거기 로얄 스위트를 빌려가지고 거기 쳐살았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왜 이 스케줄을 보여주느냐. 앞으로도 국민의힘 애들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스케줄만 남아있다. 예. 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재판만 있느냐. 심지어 재판도 아니고 이제 선고. 네. 공판이 아닌 선고가 줄줄이 1월, 2월에 기다리고 있는데 네. 선고도 요렇게 갑니다. 자, 체포방해 관련된 거는 오늘 나왔죠. 한덕수와 관련해서 1월 21일에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입니다. 설날, 음력 설날 직전이죠. 이상민에 관련된 내란 간합입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가 여러분 2월 18일에 끝나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2월 19일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진짜 안고 그날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은 그게 많이 퇴색됐지만 추석 연휴, 설 연휴 밥상머리에 뭘 올릴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올려서 연휴가 끝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2월 19일입니다. 연휴에 올려도 연휴 끝나고 또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상민 재판이 선고가 되고 나서 연휴를 돌입하고 네. 연휴가 끝나고 왔더니 이번에 윤석열 선고가 있고 요런 스케줄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네.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저 한덕수 부부가 돈가스 맛집 가가지고 돈가스 먹는 거를 누가 찍어서 올리셨던데 네네. 인생에서 마지막 돈가스,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돈가스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